입장 신고식을 해주셨습니다. 예, 강순자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41일차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라는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공하는 자기 경영 셀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28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습관을 만드는데 어떤 습관을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습관을 만들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각자 먼저 하루의 시작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오늘 승리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를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승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프로그램이 오늘 나의 방향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정,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337책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 승리를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전진해야만 됩니다. 승리 앞에서는 중도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기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로 결정했고 오로지 승리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자전거 타보셨죠? 처음 두 발 자전거를 타시기 전에는 네 발 자전거가 있다면 네 발 자전거를 타실 거고, 두 발 자전거로 바로 건너뛰기를 하신 분은 뒤에 보조, 나보다도 자전거를 잘 타는 어른의 보조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보조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잘 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자전거 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몇 번 타다가 넘어지게 되면 넘어지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뒤에 보조를 받아서 자전거를 페달을 밟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보조에 의지해서 페달을 밟던 나는 이제 보조가 그 손을 놓았다라는 거, 내가 나를 잡아주던 그 손을 놓았다라는 사실을 잊은 채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잘 잡고 있지, 잘 잡아주고 있지, 그 안정감에 의지해서 우리는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조가 손을 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다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되지? 놨단 말이야 하면서 넘어지고, 그러다가 내가 놓고 보조의 손 없이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내게 나는 자전거 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게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심겨지죠. 그러면서 나는 자전거를 스스로 타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페달을 조금이라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내리막이 아닌 이상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페달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게끔 페달의 동력을 삼아서 자전거는 후진이 아니라 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과정을 더 가깝게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페달을 밟아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은 41일, 그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1일차라고 하는 승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요, 오늘만 얻는 게 아니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꾸준히 우리가 세운 목표만큼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일 승리하고, 그리고 그것이 혁신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루는
습관이 됩니다. 이기는 습관으로. 그 행동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를 결정하신 거고, 그렇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식적인 어떤 활동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리추얼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뭐 버릇, 그리고 어떤 반복되는 자기만의 이 버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추얼, 그 버릇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출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그 소속된 집단과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리추얼을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성공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신적인 만족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이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자기 유능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추구해 나갈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유능감이 가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유능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내면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고 이걸 반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우리들 스스로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영어로 무엇의 균형을 맞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오전 11시에 33 출첵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약 1시간 가까운 시간을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것의 가치보다도 더 선택한 가치가 영양가 있고 더 좋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의 균형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가치로 다가와야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모든 일들은 이 트레이드 오프에 기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결정은 뭔가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결정은요, 여러분들 과거의 가난함, 그리고 어려움, 실패, 그리고 도전을 망설였던 그런 주저함,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하신 거죠. 승리를 선택한 거고, 변화를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그로 인한 기회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선택이 옳으신지, 옳다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옳습니까? 아우,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고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부의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프랭클린의 상사였던 케이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는 케이머라고 하는 사장이 경영하는 출판사에 근무했는데 프랭클린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가 소유한 물건들은 하나같이 지불이 끝나지 않은 것들 뿐이었다. 회계장부도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도박에 빠져서 게임에 지고 나면 종종 그 지불을 위해 손익관계 생각지도 않고 소유물들을 다 내다 팔았다. 그는 부채 때문에 출판사까지 팔아버렸고 가난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후 케이머의 제자였던 데이빗 할리가 그 출판사를 인수했다. 케이머는 여유가 없는 생활을 계속했고 얼마 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일당 노동자로 일하면서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다. 자, 이 케이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날 나라고 하는 내 존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주변의 지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케이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빚을 내서 본인이 소유하고 싶은 물건을 계속해서 삽니다. 자기 만족감 때문에 사겠죠. 근데 본인이 정작 중요한 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 본질 자체는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쾌락에 빠지게 돼서 게임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를 잃고 나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그 소유물들을 또 내다 팔았고 그렇게 빚은 빚을 부르고 또 도박이라고 하는 굴레에 빠지고 또 한 번의 빚을 지게 되면서 가사를 탕징하게 되고 삶의 행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평생 일만 하다가 더 비참한 것은 본인이 만들었던 회사의 일당 노동자로 전전하면서 가난을 되풀이했다라는 얘기죠. 이 케이머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내면에 케이머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는가. 나도 지금 뭔가 어떤 나의 개인의 행복, 또 쾌락,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소비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잘 경영을 하면서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어떤 물건이라든지 또 어떤 경험에 투자하는 것은 100번 권장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비가 계속되는 것, 심리학에서는 디드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드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 철학자의 얘기인데요. 이 디드로 효과는 이겁니다. 이 디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하게 이 프랑스 내지는 그 왕으로부터 뭔가 대단한 자기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이 디드로가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물건을 하나 사게 되는데 그 물건을 사고 나온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물건을 자꾸 사고 얻고 바꾸다 보니까 결국 소비가 자신을 좀먹게 되고 그 명예에 사로잡힌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효과, 이걸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거 투성입니다. 하지만 디드로 효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 메시지는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은 소비를 이어가게 되면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갈등에 휩싸인다. 그게 디드로 효과예요. 그래서 좋은 거 사면 계속 우리 집이 좋네.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야 될 것 같고 좋은 차를 타니까 옷이 또 비루하면 안 되잖아요. 또 옷을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이어나가더라. 이걸 디드로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케이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디드로 효과는 지금 현재 어떤가? 나는 그렇게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나 보여주기식 사치를 하고 있진 않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우리 프랭클린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 모든 사물과 사건은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에 따라 흐른다. 나는 나에 대한 신뢰와 사업가로서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면과 검약을 늘 명심했고 필요 이상으로 옷치레와 장식을 하지 않았다. 나를 오락시설에서 본 사람은
없을 것이며 종이 한 장에 이르기까지 나는 근검절약을 중요시했다. 특히 거래처에 정해진 지불 날짜를 정확히 지켰고 갈수록 여러 곳에서 더 좋은 제의를 받아서 순조롭게 성공했다라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성공 철학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관 케이머와 프랭클린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삶을 대했고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 까닭에 결국 그들의 미래는 달라졌죠. 그의 상사 케이머는 프랭클린을 고용한 고용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노동생활, 일용직 생활을 이어나갔고 근근히 가난에 기대어서 입에 풀칠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그의 상사의 고용으로부터 그는 그 상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그 근무하는 동안 근면과 검약을 늘 명심했다. 나는 절대 케이머처럼 살면 안 되겠다. 디드로 효과, 필요 이상으로 옷치대와 장식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쾌락을 쫓지 않았고 오락시설에는 전혀 출입을 안 했다. 그 결과 프랭클린은 신뢰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인 신용이라고 하는 힘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의를 받고 하는 것마다 순조롭게 성공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디드로 효과는 작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소비하고 있는가? 꼭 필요해서 하는 소비인지 아니면 유행에 따라서 나를 보여주기 위한 소비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가끔 이런 소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신상이 나오고 매 시즌 신상이 나온다고 계속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런 소비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뼈아픈 교훈을 얻었죠.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시대 사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 식의 세상이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그런데 지금 좋은 차 아닌 거 없고 또 그런 차 하나쯤 없는 사람이 또 없고 그죠? 명품 하나쯤 없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들이 그들과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늘 다른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소비를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돈을 다루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목표는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제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 호스트가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까를 살짝 고민을 한 30초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 다뤘던 내용들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진행을 계속 다음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언을 남깁니다. 어떤 분야든지 당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당신이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법칙이 올바른 것인지에 달려있다. 우리 프랭클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 명언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 맞죠? 맞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들을 때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 소비를 할 때는 또 돈을 쓸 때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자신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자기 암시, 자기 체면,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죠. 근데 실제 결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 선택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까닭이에요.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굉장히 주관적인 결정을 본인 자신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성공은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공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향 전환을 피드백을 통해서 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의 열심, 잘못된 방향의 에너지 소모는 계속해서 내 에너지를 고갈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내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오늘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에너지가 안 좋은 사람들과 계속 마주하고 대화하면요. 한 10분만 대화해보면 막 몸에 힘이 빠지는 거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일상 용어로는 기빨린다라고 얘기하죠. 기빨린다. 괜히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해. 괜히 막 지쳐. 막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막 무기력해져. 이게 바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야 되는 에너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목적을 세워야 되겠죠. 목적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자문에 대한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왜 부자가 돼야 되지? 나는 왜 잘 살아야 되지? 나는 왜 그렇게까지 부자를 꿈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정의가 있어요. 제가 25살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이 자기계발 성공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출발해서 1시간 강의에 8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한국에 왔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1시간 강의하고 8억 벌고 싶으시죠?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목적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수많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언가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는 갑니다. 근데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서는 내가 언제 여기까지였지? 내가 왜 여기에 왔지? 이거 내가 바라던 성공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소연과 한탄을 하는 이유는 바로 명확한 목적이 지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목적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편의점 알바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죠.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을 가지고 부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프랭클린 선생님이 이때 이제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당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당신이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법칙이 올바른 것인지에 달려있다. 즉 성공할 수밖에 없는 법칙을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실패를 반복하고 틀리고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아닌가? 안 되는 건가? 내가 못하는 건가? 나한테 안 맞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구도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일이 될 거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을 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바로 내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라는 거예요. 내가 정의 내렸고 분야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지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부자 뒤에 줄을 서라라고 이병철 회장이 얘기했죠. 부자 되려고 하면 부자 뒤에 줄을 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본값, 디폴트 값을 설정해야 되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분야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오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학습되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그 감정 성공을 선택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은 법칙이에요. 인디안 기후제 얘기 다시 한번 꺼내겠습니다. 인디안의 기후제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디안 기후제는 결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때론 힘들고 소나기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면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와의 상처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게 옳은 성공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자기 유능감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승리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반복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달콤한 열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오는 성취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겁니다. 오늘은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오늘 슬리밍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슬리밍고 문화에 맞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을 것인데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의를 중지하고 여러분들 심호흡 좀 가다듬고 메모하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 메모하신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항상 이 각본 없는 드라마 그리고 항상 변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슬리밍고의 문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슬리밍고는 무엇인지,
많이들 보셨을 건데, 예.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또 나왔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를 좀 키우고 좋습니다. 소리도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슬리밍고의 대표이사 엄태호입니다. 저희 슬리밍고는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바른 자세의 습관을 만들기 위한 오프라인 공간인 카페드 슬리밍고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지역에 있는 고객분들에게 바른 자세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리고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바른 자세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활발히 활동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 직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한편으로 바른 자세를 고객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빅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고객이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슬리밍고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는 상체, 중체, 하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상체는 어깨 및 상체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기술과 가슴 보정 및 흉추를 교정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스스로 바른 자세를 하지 못하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착용자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자세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어 근육이라는 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움직임의 부족,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여러 가지 IT 기기 등의 사용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거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착용자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코어 근육의 활성화를 착용한 이후에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코어 근육을 세팅, 즉 가동 상태로 만들어서 바른 자세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하체가 있습니다. 이 하체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 칼라 테라피, 즉 색채 치유를 최초로 도입하였는데요. 이 칼라 테라피는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에너지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착용자가 7가지 가시광선을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그때그때 착용한 시간만큼 받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IT 전문가분들, 디자이너들, 변호사, 의사, 다양한 직업적으로 앉아서 생활해야 되는 집중을 요하는 분들, 그리고 장시간 공부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집중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활기찬 노후를 원하고 조금 더 보행과 움직임이 편해지길 원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척추 질환과 경추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도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또 출산을 경험하신 우리 산모 여러분들께서도 이 출산 이후에 골반의 안정화와 체형의 안정화는 또 내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에게 더더욱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희에게도 다이렉트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전인 통계 자료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이 척추 측만증으로 한 해 발생되는 환자의 비율이 10대 청소년이 40.2%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척추 질환, 특히 척추 측만증은 중년과 노년의 전유문이 아니라 이제 젊은 층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지금은 전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청소년이라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됩니다.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는 동적 움직임을 하는 존재라면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바른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아직 근육과 뼈가 여물어지지 않은, 즉 단단해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유연하기 때문에,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건강, 그리고 내 자녀의 척추, 그리고 자세가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자세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슬리밍고의 카페드 슬리밍고라는 공간에서 근골격 분석을 통해서 자녀분의 체형과 자세를 분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가장 체형에 최적화된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제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 반사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도 반사구가 있고 발에도 반사구가 있으며 얼굴에도 반사구가 있고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개념인데요. 왜 얼굴이 이뻐지냐라면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이 골반이 바르게 잡히게 되면 올바른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반은 우리 몸의 얼굴에서는 턱에 해당되는 반사구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골반이 되게 되면 얼굴이 바르게 대칭을 이루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근육 또한 좌우의 대칭이 맞아야만 조화로운 아름다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대인들이 잘 쓰는 부위, 또 발달되어져 있는 부위에 의해서 비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용자가 올바른 좌우의 균형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얼굴 역시도 그의 반사구의 개념에서 도움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대칭을 이루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안티에이징은 바른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우리 몸의 항중력근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가동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 젊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반 아래쪽에 최밑단에 있는 골반 기저근을 우리는 이 골반 저근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케겔 운동을 하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이 골반 기저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골반 아래 위치에서 장기를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하부 그리고 이 다리의 보행과 골반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코어 근육입니다. 골반 저근육이 느슨해지고 약하게 되면 얼굴의 반사구의 근육과 안면 근육도 탄력이 떨어지고 또 턱살도 처지게 되는 노화의 주범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골반 저근육이 활성화되고 발달하고 사용되어지고 안정적이 되어지게 되면 골반의 기능 또한 좋아지지만 더불어서 턱과 얼굴에 처져 있는 살들이 올라가는, 즉 리프팅되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는 아름다운 얼굴, 몸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5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체로 봤을 때 어깨 및 상체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특허, 그리고 가슴 보정 및 흉추를 교정해 줄 수 있는 특허, 그리고 척추를 교정해 줄 수 있는 특허, 골반을 교정하는 특허, 흰 다리 및 하부 체형, 그리고 보행을 교정할 수 있는 특허, 총 5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미국 FDA의 메디컬 디바이스 클래스 1, 즉 의료기기 1급으로 신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피부 자극 테스트와 피부 독성 테스트를 GLP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통과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허도 지금 현재 유럽, 미국, 일본, 중국에 특허를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에 SM88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의과학대학교와 함께 경추 정렬에 영향을 주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요. 또 동남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함께 척추 옆구분증, 즉 척추 측만증에 미치는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에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어떤 원단을 사용하는가입니다.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에 먼저 상체는 SM880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깨 및 상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컴프레션 웨어인데요. 이 원단은 스위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기업인 하이큐사의 어댑티브 다이나믹 쿨링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에 사람의 체온은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외부 환경에서도 착용자가 그 체온 환경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원단이 여름에는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시켜주고 겨울철에는 열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온을 보호해주고 보존해주는 역할을 과학의 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코어셋에 착용되고 있는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중체에 적용된 소재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피부 친화적인 원단이 면입니다. 그러나 면의 단점은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하지만 이 약한 내구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저희는 24시간 동안 바른 자세를 생활화해야 되는 여러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수용했고 면으로만 되지 않는 것을 24시간 동안 내 몸에서 발생되는 노폐물 그리고 땀 또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항염작용 또 항치작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쿨론이라고 하는 쿨맥스라고 하는 소재를 합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피부 친화적이고 편안하지만 또 가장 단단한 내구성을 함께 갖게 되는 특성을 또 찾아내게 되었고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착용 시 편안함과 그리고 강력한 내척 체형과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내구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4년의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만나왔고 또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또 생각해 보자면 최근의 사례 중에 하나가 한 여성분이신데요. 남편분께서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골반을 바르게 만들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부인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인께서 착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께서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그리고 운동, 또 여러 가지 디톡스 제품 등 다양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결코 앞자리 숫자가 변한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을 하시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께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다이어트보다도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정말 근본적인 다이어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협착증으로 수술을 권고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른의 연세는 수술을 감당하기에는 다소 많으신 나이였기 때문에 수술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민간 방법이 있느냐 고민 끝에 아드님께서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권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웬만한 의료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 당사자는 굉장히 불편하고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불편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시고 이분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체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하셨고 현재 약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건강한 척추 그리고 바른 자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도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전도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카페드 슬리밍고는 저희 슬리밍고의 기업 철학을 오롯이 담은 공간입니다. 이 카페드 슬리밍고에서는 고객이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바른 몸, 바른 영혼,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인데요. 현재 이 카페드 슬리밍고는 전국에 프랜차이즈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렌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들께서 렌탈 신청까지도 할 수 있고 렌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슬리밍고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자세 건강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인류가 건강하게 오래 아름답게 늙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답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정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종종 질문하십니다.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언제까지 입어야만 됩니까? 저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바른 자세가 습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용함으로 인해서 바른 자세가 일상이 되고 그 바른 자세가 교정이 되고 그 바른 자세가 운동이 되며 그렇게 습관이 되게 되면 결국 나는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내 몸 자체가 바른 자세인 자유의 단계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착용자가 바른 자세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그 목표와 본질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고객분들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솔루션과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전 인류의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킬 때까지 저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어, 네. 저 영상은 제가 우리 윤미연 우리 사원도 계시지만 이제 롱테이크로 그냥 질문을 받고 바로 이제 답을 했었던 거예요. 이 콘티나 그런 게 없이 질문을 받아서 바로 답을 했던 건데 아무튼 다시 보니까 저도 감회가 되게 새롭고 참 못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슬리밍고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편집된 16분짜리 영상을 또 함께 보셨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슬리밍고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이 지향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같이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역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하루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목표 아래 오늘 여러분들 각자 오늘 이 기쁜 마음, 또 이 설레는 마음, 또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혹시 출발이 조금 좋지 않았던 분들, 또 감정이 현재 어떤 외부의 일로 좋지 않으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분 전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은 또 지금 현재 가졌던 감정은 과거로 흘러갑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전 몇 초 전의 감정도 과거입니다. 지금 말합니다라고 하는 제 다가 끝나는 순간도 과거입니다. 지금 현재 느끼는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그 모든 일들에서 작은 성공을 이뤄나가고 반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강남 쇼룸도 많이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진쌤이다. 예, 오늘 슬리밍 걸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되셨다고, 도움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예.